토트넘 호스퍼가 코번트리 시티와의 경기에서 2-1로 승리한 가운데 손흥민이 벤치에서 교체 출전한 것이 팬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비록 경기는 승리로 끝났지만 손흥민은 팬들과 언론으로부터 날카로운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단 한 차례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한 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비판은 단지 손흥민이 골을 넣지 못한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격진에서 뚜렷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한 점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인 손흥민에게 기대했던 팬들은 그가 승리에 직접 기여하지 못한 것에 실망감을 표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이 최근 몇 경기에서 안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한 후 손흥민에게 가해지는 압력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역할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단순히 슈팅과 득점에 국한하지 않고 손흥민이 경기 내내 팀의 균형을 유지하고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총 5회의 중요한 패스를 기록했으며 이는 경기장에서 어떤 선수보다도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경기에 대한 세부 분석과 손흥민의 역할을 전문가와 팬들의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코번트리와의 경기에 제임스 매디슨과 손흥민이 선발 출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 진입했습니다. 핵심 선수들의 부재는 토트넘이 공격과 수비에서 균형을 잃게 만들었고 코번트리는 이를 잘 활용하여 여러 차례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경기 초반부터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내주며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수비진의 실수와 창의적인 플레이 부족은 토트넘이 상대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인원 부족은 또한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이 경기를 예상대로 통제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코번트리는 토트넘 수비진의 실수를 빠르게 캐치해 후반전에 선제골을 넣었으며 이는 토트넘에 더 큰 압박을 가했습니다. 수비에서의 실수와 매디슨 및 손흥민과 같은 창의적인 선수들의 부재는 토트넘이 위협적인 공격 찬스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을 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점 이후 그들은 전술을 변경하고 팀 전체를 앞으로 밀어붙이며 동점골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디제드 스펜스는 대한 쿨루셉스키의 완벽한 패스를 받아 43분에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골은 토트넘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남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또한 극적인 역전승의 서막이었습니다. 추가 시간 동안 토트넘은 브레넌 존슨의 결승골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로드리고 벤탄쿠르의 정교한 패스가 존슨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제공했고 이를 통해 토트넘은 2-1로 승리하는 소중한 3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한 것은 팬들과 언론의 주된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팬들로부터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비록 토트넘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은 손흥민의 경기력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예전의 최고의 경기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슈팅을 기록하지 못한 것이 이러한 하락세를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이전 시즌 동안 토트넘과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두려운 공격수 중 하나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주목할 만한 비판이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의 실망은 최근 팀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경기 결과들로 인해 더욱 커졌습니다. 아스널에게 당한 참패와 코번트리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미흡한 경기력은 많은 이들이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경쟁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토트넘을 위기에서 구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득점하거나 명확한 찬스를 창출하지 못하면서 비판의 화살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축구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손흥민은 여전히 토트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됩니다. 비록 득점하지 못하거나 슈팅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는 경기 내내 팀의 플레이를 조율하며 균형을 유지하고 동료들에게 공격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70분경 상황에서 손흥민은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며 쿨루셉스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었고 이는 존슨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패스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득점하지 않더라도 경기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승골을 기록한 브레넌 존슨은 손흥민이 득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동료들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모든 선수가 가질 수 없는 칭찬할 만한 자질이며 손흥민의 희생정신은 토트넘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경기 내내 손흥민의 영리한 움직임은 최소 2명의 코번트리 수비수를 끌어당겼으며 이로 인해 존슨과 벤탄쿠르와 같은 선수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선발로 출전시키지 않은 것이 실수일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영향력과 리더십을 감안했을 때 그가 경기에 일찍 출전했다면 토트넘이 전반전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단순한 득점자 그 이상의 존재로 경기에서 전술적인 조정과 팀의 균형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주전 공격수에서 동료를 지원하는 역할로 변화한 것도 그가 슈팅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리샬리송이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손흥민은 더 깊이 내려와 동료들을 지원하고 공간을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는 토트넘이 경기를 유지하고 더 많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비록 득점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토트넘의 경기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흥민을 향한 비판은 다소 불공정한 면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모든 선수가 항상 득점하거나 승리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의 역할은 그의 성숙함과 팀워크 정신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득점자가 아니더라도 팀을 위해 경기를 이끌고 경기를 읽어내는 능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결승골을 기록한 브레넌 존슨도 손흥민의 지원 덕분에 자신이 결정적인 슛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의 영리한 움직임 덕분에 코번트리의 수비수들이 그에게 집중하며 존슨에게 공간이 열렸고 그는 그 기회를 완벽히 살렸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비록 득점하지는 않았지만 승리의 중요한 기여자였다는 명확한 예시입니다. 경기 후 축구 전문가들과 손흥민의 동료들은 그가 토트넘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하나임을 강조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희생정신과 리더십을 칭찬하며 손흥민이 팀의 경기를 최상의 결과로 이끌기 위해 어떻게 플레이를 조정하는지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손흥민이 단지 토트넘의 최고의 선수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필드 위에서 진정한 리더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손흥민은 득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의 기여는 단지 득점에 국한되지 않고 팀워크와 경기 운영의 지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항상 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어떠한 역할이든 최선을 다해 토트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가 보여준 헌신과 희생정신은 팬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손흥민은 뛰어난 공격수일 뿐만 아니라 필드에서 팀을 이끌 수 있는 리더이기도 합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차별화된 영향을 미칠 줄 아는 선수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의 기여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단순한 득점뿐만 아니라 팀의 전체적인 성과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손흥민과 토트넘 호스퍼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여정에서 함께하며 축구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력을 나누는 영상도 잊지 말고 구독하고 공유하여 선수들이 팀과 팬들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합시다.